본 방송은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도라이브 마이카. 지금 일본어식으로 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부산. 아, 야, 도라이브 마이카. 봤나? 맞나? 니 내 차 운전했나?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좋으면 그만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소심한 박수를 치죠? 재밌어서. はじめまして私は박그 실장 데스. 빠꾸 실장 데스. 아니 왜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박은 바꾸라고 하고 실은 왜 실이라고 제대로 발음해요? 빠꾸 시르장. 박구 시르장. 빠꾸 시르장. 박구 시르장그. 하지메 마시테. 빠꾸 시르장. 하세요. 와타시와 스카레토. 와타시와 스카레토 데스. 지조 데스. 무슨 카스테라 같다. 스카레토. 스카레토. 초콜릿도. 초콜릿도 스카레토. 스카레토. 네. 스카레토. 스카 묵어. 예. 예. 도덕구. 자, 이제 그만하시고. 네. 네, 저는 오늘은 이번 방송은 드라이브 마이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접한 일본어를 뽐내봤습니다. 도라이브. 드라이브 마이카. 그만해. 도라이브 야, 마이카. 앞에 그거 편집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드라이브 마이카. 드라이브 마이카 지금 화제 영화 중 하나죠. 네. 화제 영화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네. 근데 댓글로 저희 청취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무슨 영화지 하고 이제 호기심이 가서 찾아봤는데 영화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게 됐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댓글창으로 달려갔으나 그분이 댓글을 삭제하고 도망가 버리셔서 안타까운 네. 마음이라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네, 꼭 들으시길. 부디 수줍어하지 마시고 맞아요. 댓글을 남겨놔 주세요. 네. 좋은 추천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한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수줍음은 뭔가 지조가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근데 누가 이제 막 가게나 카페 같은 데서 아는 척하면 좀 거기 가기 약간 부끄러워지거든요. 그쵸.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다시 맞아. 네. 저는 그 뭐죠? 백종원 골목 식당 있잖아요. 네. 거기 나왔던 가게들이 서울에 많잖아요. 네. 오. 근데 그 앞에 가면은 왠지 못 들어가겠는 거야. 부끄러워. 왜죠? 내가 왜 부끄럽지? 혼자 아는 사이라서. 혼자 아니까 지금 내가 나만 저 아는 사람을 알고 안 것 때문에 방송에 나온 것 때문에 여기를 들렸다는 거를 들킬까봐 나의 그 호기심이 들킬까봐 못 들어가는. 대체 누가 그건 좀 느끼는 거야? 자의식 과잉 같은데요. 그러면은 굳이 그 식당 앞에 가서 그 식당을 가겠다고 방송을 보고 갔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어. 들어가는 이해 안 되겠다. 나는.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죠. 들어간 데도 있고 못 들어간 데도 있어요. 못 들어간 진짜로? 데도 있어. 네. 아니 부끄러워서. 99%의 사람이 그거 방송 보고 간 사람들일 텐데 왜 부끄러워하죠? 맞아. 그랬어요. 네. 아이, 아. 뭔가 쑥스러운 게 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나의 쑥스러움은 아니다. 그러지.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부끄러워서 본능적으로요? 네, 못 들어갔던 집이 있었어요. 궁금하네요. 네. 다음에 더덕님 데리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개 하잖아요. 골목식당. 아, 하면. 골목이니까. 네. 네, 그래서 다른 집에 갔었던. 조금 더 만만한. 조금 더 만만하고 홀도 크고 이런 집을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네. 그 마음을 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가면은 꼭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완전
그 외향적이신 분들은 음. 저 방송 보고 왔어요. 이거 잘하시던데요. 막 이렇게 막 말 거는 사람들도 맞아요. 그 있죠. 사장님들이랑 셀카 찍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스칼렛님이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저는 의외로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가긴 가시나요? 들어갈 수는 있죠. 방송 보고 가기도 해요? 그렇게 찾아가는 스타일도 별로는 아닌데. 아, 근데 이렇게 앞에서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가면은 오히려 말은 잘해요. 방송에서 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잘하는데 이제 나만 알고 나만 조용히 놀러 가던 카페에서 이제, 아메리카노 드시죠? 이러면 나 취향 간파당했어 이러면서 나를 알아. 기억하나 나 못 알아. 알고 보니까 아메리카노 맛집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메리카노 주문하는 곳. 네, 좀 부끄러워요. 아, 더덕님은요? 그렇군요. 저는 굳이 방송에 나온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왠가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왜냐면 더덕님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방송이 방송이 찾아가요. 방송이 더덕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맞네. 그리고 맞네. 인스타에서 유명하지 않은 데는 가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 사진 찍어야 되기 명소. 때문에. 저는 일단 가기 전에 보통 한번 이제 블로그 리뷰라든지 평점 같은 걸 보고 갈만하겠군 이렇게 판단하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평소에 식당들이나 그런 카페들을 지도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 지역 근처를 가게 됐을 때 내가 저장한 그것들이 우와. 어디 있나 이러고 보고 그 참에 가요. 저희가 영화 보듯이 보시네요. 재밌는 열심히. 영화 이렇게 찍어놓고 나중에 시간 되면 여기선 이거 봐야지 네. 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은 영화 팟캐스트를 하실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음식 팟캐스트는 돈 많나요? 많다기보다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그쵸. 아.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 귀로만 듣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제가 먹는 그렇죠. 거를 ASMR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올릴까요? 네네. 좀 더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고해 네. 주세요. 아까 먹었던 마라탕 찍을걸. 아까 되게 후루룩거리시더라고요. 잘 먹더라고 끝까지. 네. 그나저나 저희는 드라이브 마이카 네. 왔습니다. 어쩌다가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수줍음. 그렇게 어떻게 넘어갔지? 댓글님께서 맞아요. 네, 다시 돌아와 달라고. 돌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카는 일단 일본 영화고요. 저희가 사실 댓글로 추천을 주셨을 때 바로 영화를 보기 쉽지 않았던 게 저희가 일본 영화에 좀 알러지가 있습니다. 잘 안 보죠. 거의 1년에 한 편 정도 보나요? 1년에 한 편은 봐요. 네. 방송에서도 네. 꼭 1년에 1년에 한 한 편 편은 정도는 했던 것 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은 건 아니죠. 네. 네. 일본 영화를 많이 보지 않는 편이긴 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예술 영화다 보니까 그 상영관이 굉장히 적었어요. 네. 진짜 적었어요. 네, 오히려 찾기 조금 어려웠어요. 입소문 타서 지금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오래오래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네. 영화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다 각자 영화를 보고 일단 지조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제 보자. 확실하게 얘기해 봐도 주시고 되겠다. 보자. 네. 지조님이 네.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근데 요새 예술 영화를 너무 안 했어요. 맞아요. 좀 맞아요. 보고 싶긴 했어 이런. 근데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못한 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쵸. 개봉을 그런 해야 것도 보지. 맞아. 개봉도 그래서. 많이 안 하고 개봉 관수도 적고 개봉해도 금방 내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 보려고 하다 보면 거기는 또 그런 영화가 많지 않고 네, 많지 않죠. 신작이.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모로 반가웠던 영화였고 네. 네. 23일에 개봉했네요. 작년 12월 23일. 12월 23일 그때 개봉했었구나. 저희는 1월 중순에 거의 다 봤죠. 네. 이 영화가 아마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프리뷰를 됐고. 했죠. 2021년 부산국제영화. 네. 그리고 2021년 깐느에서 네. 각본상 받은 거죠. 네.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요. 진짜? 그 외에 진짜 영화제를 계속 휩쓸고 다녔는데 아하. 이 행보가 딱 그 스탠다드한 행보라고. 모든 비평가 협회상을 다 이제 휩쓸고 아. 영화제를 차례차례 하면서 옛날에 그 미나리랑 네. 또 기생충. 기생충이 그 루트구나. 이런 루트를 따랐기 때문에 음. 드라이브 마이카도 그러면은 오스카를 노리고 네, 계시겠네요. 오스카에서 뭔가 또 하지 않을까라고 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와. 최소 외국어 영화상은 받지 않을까 정도는 얘기되고 있어요. 미국 로컬 영화제. 녹음 후 발표된 아카데미 후보의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는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외국어 영화상 등
4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역시 한국어가 들어가야. 여기서 네. 갑자기 한국인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인가요? 한국을 배경으로. 그 나오기 마지막에 때문에. 나오는 조금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모로 여기 한국이 많이 발견이 돼요. 네. 한국 배우들도 3분이나 나오시고 그렇죠. 맞아요. 또 한국인으로 아예 출연을 맞아요, 두 맞아요. 명 한국식 하시고, 네. 유일하게 먹는 씬인데 한국 식사, 네네네. 한국식 식사 장면이 있죠. 아, 그래. 배경도 그렇네요. 거의 유일하게 먹는 신이구나. 뭘 잘 안 드셔. 맞아. 거기서는 뭐 말만 많이 했지 먹는 술을 장면은 몇 그게 번 없어. 먹는 건 좀 아, 나오고. 맞다. 담배를 엄청 펴요. 네. 담배를 와. 착착착착 진짜. 어찌나 담배를 맛있게, 맛있게 피는지. 피는지. 아. 그래서 진짜. 이 영화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영화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영화 본 적 있으세요? 하마구치 류스케요? 네. 아사코. 다마고치는 아는데. 다마고치 저도 키웠어요. 네. 하마구치. 저는 다마고치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사셨어요? 못 샀어요? 한 번도 못 샀어. 왜? 비쌌어. 몇 천 원 안 하는데? 아니 몇 안 천 원은 사줬어. 아니에요. 아니야, 막 7천 원. 그건 그래, 이제 그땐 비쌌지.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더 가격이 하락했을 때고 아. 한창 때는 그거보다 더 비쌌죠. 그래요? 저 다마고치 그때 나왔을 때 그 한 반에 한 3명? 아, 그랬구나. 그래서 빌려서 나 맞아요. 그거 먹이 한 번 주면 안 돼? 아, 맞아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알 태어나면 되게 기분 좋다. 맞아 맞아. 난 디지몬 다마고치 갖고 놀았는데. 아 뒤집어. 다마고치 색깔도 다 달랐잖아요. 이 기계 색깔이. 네네. 네. 다마고치. 아니 진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얘기하면서 다마고치 넣지 말라고요. 다마고치 사고 줘. 우리 예능이야. 아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설명은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 감독 영화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아사코가 있습니다. 아사코. 네. 모릅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대표적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영화일 거고 사실 이게 조금 가십적으로도 유명한 게 여기 나왔던 배우 2명이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한 핫 이슈였거든요. 아, 그 얘기는 더덕님한테 들은 적 있다. 네네네. 그죠? 스파이의 아내 할 네. 때. 히가시대 마사히로 그 스파이 아나에서 그 남자 배우. 군인 예, 예. 군인 역할로 나왔던 그 사람이 국민 사위 막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네, 그랬지. 불륜을 다른 영화에서 네 저질렀다. 카라타 에리카라는 다른 여배우랑 불륜 저질러가지고 근데 이 영화 자체는 사실 이 영화도 상도 많이 받았고 되게 좋은 영화라고 추천을 많이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봐야겠네. 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좀 그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런 외연적인 이야기들이 가십이 더 많았구나. 유명해졌죠. 이 영화도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초천장이었었어요. 물론 상을 탄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 감독님이 작가로 활동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저희가 봤던 영화 또 스파이의 아내 각본도 하셨고. 아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각본을 아주 잘 쓰시는 네. 감독님. 그리고 나이가 좀 젊으신 편이에요. 43세? 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감독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제자급이라고 보통 제자. 네. 그분이 이제 대학원에서 영상 연구 관련된 수업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배우게 되면서 뭐 제2의 구로사와 기요시 아니면 뭐 약간 고레다 히레카즈랑 이렇게 약간 묶어가지고 좀 일본에서 가장 떠오르는 감독 신예 감독. 뭐 40대라서 신예라고 하기는 조금 나이가 있지만 어쨌든 네. 감독들은 워낙 늦게 데뷔하니까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랑 친한 걸로 유명해요. 아, 그래요? 아. 네. 오. 봉준호 감독이 아사코 같은 경우도 올해 가장 인상 깊은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기도 했고 예전에 네. 요번에 봉준호 감독이 또 2021년 가장 인상 깊은 영화에 드라이브 마이카가 있더라고요. 네. 아 네.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이 하마구치 류스케 이 감독 자체도 기생충을 보고 나서 나의 영화 인생이 또 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극찬을 했었고 기생충을 서로 영향을 많이 네. 받네요. 그래서 저의 그냥 추측이지만 이거는 더덕피셜이지만 한국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어떤 약간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그런 한국 쪽 뭐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교류? 관계 교류 그게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원래 드라이브 마이카 배경이 히로시마가 아니라 부산으로 찍고 싶었다고 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부산으로 찍고 싶었고 배경으로 거의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터지면서 네. 어쩔 수 없이 히로시마를 나중에 한 음. 거였고 스태프들도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았던 이유가 아, 부산 촬영을 약간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한국인도 많았고. 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긴 했겠다. 그쵸. 만약에 그게 부산에서 어차피 이게 인터내셔널 뭐 네, 연극제. 연극제니까 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네. 부산에서 그걸 하면 이제 또 한국 사람이 많이 네. 있고 한 게 좀 자연스럽긴 했겠다. 어쨌든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 카. 영화가 이- 엄청 길어요. 네. 영화가 몇 사실 시간이죠? 저희가 3시간. 네. 3시간요? 180. 3시간이고 오프닝 타이틀이 정확히 영화 시작하고 40분 뒤에 나오더라고요. 와, 나도 이름 나올 때 깜짝 놀랐잖아. 네. 지금 네. 네. 제가 저도 제 시간을 눈을 봤어요. 의심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딱 시작한 지 한 딱 40분쯤 지났을 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름이 딱 올라오는데 지금? 그래서 이 오프닝 타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끝나도 사람들이 더 네. 빨리 끝났네. 단편 생각할 영화네.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여기서 막을 끊고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하는가? 파노라마가 아니고 맞나? 파노라마 옴니버스, 말고 옴니버스. 옴니버스. 말 제가 아. 파노라마도 괜찮은데요? 옴니버스식으로 하는 건가 좀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래도 자연스러웠네.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여기는 마지막에 이야기가 덩어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꼬리에 꼬리를 물죠. 계속. 네. 그리고 막 액자식 구성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어. 이 이야기 얘기가 안에 저 이야기 있고 저 이야기 그리고 안에 갑자기 또 저 저희 이야기 얘기가 있고. 나오는데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뭐 이런 식이지. 네. 맞아. 원작이 있더라고요. 소설이죠. 네.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 소설 그 드라이브 마이카고 이거는 그 단편 소설집 이름이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단편 소설집에서 나온 거고 또 여자 없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이 동명의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집이 있어요. 돈편 소설. 돈을 너무 사랑해. 해밍웨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액자식으로 아 그러네. 영향을 액자식으로 영향을 받았네. 액자식으로 받고 그리고 하루키가 그 단편 소설의 단편을 제목을 드라이브 마이카로 지을 때는 또 네. 비틀즈의 영향을 받았고. 맞아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따왔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편 구성이 엄청 많은 아니 단편 구성이래 액자 구성이 정말 많은 말이 막 나오네 단편 구성. 그런 영화입니다. 배우가 니시지마 히데토시가 저희가 굉장히 그나마 일본 배우 중에서 얼굴 익숙한 배우죠. 주인공 남자분 네, 음. 왠지 알아요? 웬데요? 왠데요? 왠데요? 이분이 일단은 드라마를 진짜 많이 찍었어요. 드라마 중에서 하나가 김태희랑 같이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유명했었어요. 나와 스타의 99일이라고. 근데 그나마 그분 얼굴을 많이 알아볼 것 같긴 했는데 저 네. 일본 콘텐츠 워낙 많이 안 보는 못 보고 안 보는 편이라서 저도 네.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이분이 명탐정 피카츄 있잖아요. 그 영화. 네. 우리 봤던 거. 네, 그거에 그 피카츄 목소리를 이 사람이 담당했어요. 아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피카? 네. 그러니까 그 라이언 레이놀즈의 역할을 담당한 거죠. 네. 아 음. 웃기네. 그러게. 나름 그 일본에서도 좀 인기 그- 있는 사람이구나. 네, 연기파 배우라는 표현 제가 좀 웃겨 하는데 어쨌든 연기파 배우입니다. 배우는 다 연기파죠. 네, 노래파 가수, 요리파 셰프 이런 느낌. 네. 연기파 배우입니다. 요리파 셰프. 얼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맞아요. 이 제가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뭔가 약간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키리시마 레이카가 그 아내죠. 아내 역할입니다. 그분은 되게 유명한 분. 네, 그리고 오카다 마사키라는 배우가 이제 아내와 바람을 폈던 연하의 배우 타카츠키 역할, 네, 역할. 타다스키 역할. 아 잘생겼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나는 네. 안 잘생겼던데. 아 그래요? 얘가 왜 진짜? 인기가 많지 이랬는데. 누구? 어, 타카츠키역. 타카츠키 바람 피는 욱하는 남자 네. 있잖아요. 젊은 남자. 네.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잘생겼죠. 그 대치형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걔 키도 아. 크고 아이돌 같이 생겼어요. 네. 약간 초난강 느낌 아닌가요? 초난강이요? 초난강은 완전 다른 계열의 얼굴인데요. 걔보다는 그 남자 주인공이 훨씬 잘생겼다. 아 그쵸. 아 니시지마 히데토시가요? 훨씬 잘생겼죠. 아 니시지마 히데토시는 뭔가 좀 장동건 느낌이고. 이렇게 그래도 지진이 느낌 아니야? 지진이 느낌이고, 근데 지진이보다는 선이 얇은 지진이. 잘생겼는데? 잘생겼어. 김희철 닮지 않았어요? 응. 옛날엔 일본에서 인기 아, 많을 김희철. 진짜 딱 그냥 이케맨 역할 얼굴이에요. 어.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다들 그랬겠지만 수화하셨던 와. 박유림 배우님 최고 최고. 진짜 네. 최고. 와. 너무 어디서 개운해.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또 얼굴이 참 느낌이 아니, 너무 그 좋다. 영화 안에서도 되게 한참 있다 나오잖아요. 네. 그때 나왔을 때 뭔가 빵 하는 느낌이었어. 와,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어. 군더더기가 없더라고. 근데 또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일본에서 선호하는 얼굴이 있고 한국에서 선호하는 얼굴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깨끗하게 네. 생긴 얼굴. 한국에서 좋아하는 얼굴은 딱 한국 사람들이 보면 다 이렇게 한국인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게 되고 이제 키리시마 레이카 그 부인 역할이 딱 되게 전형적인 일본 일본 사람들이 미인상. 좋아하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많은 배우분들이 출연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배우들 말고도 그 연극을 찍으면서 나오는 배우들도 있잖아요. 네. 연극에 나오는 역할들 배우들. 그 중에서도 그 류종민가? 유정이? 류정이. 그 한국 사람 남자분 네, 네네. 발음 잘하시는 분. 안휘태 배우이시네요. 그분도 어쨌든 한국 분이어가지고 좀 눈여겨봤었어요. 공윤수님 얘기했나요? 네, 그 코디네이터 분이시죠. 남자분. 네, 남자분. 네, 네, 네. 저희 사촌형 닮았습니다. 그래요? 네, 사촌형 선생님 잘 저기 봤어요. 하남에 사시는 하남에 사시는 하남이요? 정병권 씨라고요. 네, 하남에 사시는 정병권님 네. 닮은 분. 네. 굉장히 닮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진대현이라는 배우분입니다. 엄청 친근해. 네. 그리고 좋은 사람 이런 느낌. 호인. 그래서 되게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액자식 구성처럼 이 시간 연대기별로 그리고 장소별로의 이야기가 되게 다르게 구성돼 있어가지고 영화가 그래도 3시간 되는 영화지만 엄청 지루하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 저도 시간에 그랬어요. 비해서는 그게 없었다면 많이 지루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한 공간에서만 있었다면. 그 주인공 와이프가 죽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 조금 지루했어요. 저는 음. 약간 조금 언제 이거 저는 아직도 시간이 재밌었는데. 그랬는데 딱 죽고 나서부터가 확 그 국면이 바뀌면서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야기들이 뭔가 전형적이지 않고 계속 반전 트위스트 이렇게 될까 했는데 아니고 이렇게 할까 했는데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긴장감이 조금 좀 있었어요. 예상이 안 되는. 네, 예상이 그런 안 되는 부분이 이야기 있었죠. 전개. 이게 어쨌든 단편 소설집에서 나왔다 보니까 꽤 감독이 살을 붙인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각본을 써가지고 하루키한테 보여줬는데 하루키가 너무 쿨하게 오케이 했대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되게 새삼 되게 신기했다고. 좋았겠다. 네. 기분 좋았겠다. 하루키가 지금 몇 살이죠? 하루키요? 한 60대쯤 됐을걸요? 그죠. 나이 많이 먹었죠 이제. 네. 하루키는 항상 한 30대 초반. 73세네. 40대 초반으로 49년생이네요. 남아있어. 73세요? 네. 야, 세상에. 근데 하루키의 감성이 약간 30대 네, 20대 후반, 30대 때 초반 이런 초남자? 느낌이었. 그런 느낌이 있어서 90년대에 네. 20 계속 20대. 그냥 계속 그 사람은 그 나이대인 어. 거야.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이제. 약간 하루키 스타일의 소설이라는 어떤 그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어냈잖아요. 풍을 만들었죠. 네. 보면은 하루키 소설은 그냥 읽어보면 하루키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루키 거라고 얘기 안 해줘도 대충 알수 있어. 하루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네. 꿈꾸나갖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참 좋아하는 작가잖아요. 하루키가 한 번 작품 낼 때마다 그 잘 팔리지. 예, 네. 문고 가면은 쫙 있잖아요. 모든 책꽂이에는 상실의 시대가 꽂혀 있었죠. 1Q84랑 1Q84랑. 네. 최근엔 1Q84. 노르웨이 숲. 기사단장 저다안 죽이기도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읽었던 게 해변의 카프카. 아, 그거 재밌어요. 그것도 다 꽂혀 있어요. 상실의 시대 옆에 딱 꽂혀 있어요. 못 봤어요. 왜냐면 항상 도서관에 빌려 맞아요. 맞아요. 네. 상실의 시대 표지 생각난다. 그 색깔이랑. 네네네. 파란색에 흰색에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사람 이렇게 실루엣처럼.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진짜 유행했어요. 하루키 책. 음. 그리고 그게 그 영미권에서도 하루키 책은 정말 많이 봤었어요. 사람들이. 뭔가 진짜. 문학 좀 읽는다는 사람들이 약간 유행처럼 음. 많이 읽었었고. 근데 저는 어릴
어릴 때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데 네. 그 하루키 유행하고 한참 읽을 때도 그렇게 감성이 맞진 않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약간 그래요. 맞아요. 스컬렛님 감성이랑 안 네, 맞아요. 전혀 안 네. 맞으니까 네. 얘 왜 이래? 아 답답해. 아이 미친. 야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 약간 중2병 걸려 있잖아. 그런 느낌이 하루키가. 있죠. 느끼기가 좀 약간. 그렇죠. 네, 근데 그 감성을 이제 곱씹어서 이렇게 섬세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엄청 따라가는 거고. 저는 하루키 소설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그 비주얼이나 속도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음성이나 이런 걸 상상하면서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삶과 가치관이 거기에 어떻게 투영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와닿는 그쵸, 그런 그쵸.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사람의 몫이 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막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나오는 편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캐릭터가 읽으면서 바뀌어. 내가 바꿔가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런 또 게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덜 하루키스러운 해변의 카프카 제 기준엔 그래서 해변의 카프카는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거는 스토리가 너무 특이하니까. 해변의 카프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제가 어렸을 때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이게 주인공이 일단 남자 주인공 자체가 그 나이 또래 아이거든요. 그 나이 또래 애가 이제 부모님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것들은 화자가 그때그때 달라지기는 하는데 좀 이입하기 힘든 것들도 있긴 하죠. 그리고 되게 미스테리가 많아요, 내용에. 맞아. 네. 다 안 말해주지. 근데 해결을 안 해. 네.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인 것이다. 네. 나는 길을 간다. 이런 느낌이지. 좀 판타지적인 느낌도 좀 강하고 네,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면의 고뇌 같은 거나 아니면 내가 얘한테 겉으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속으로 내가 상상으로 얘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막 너무 힘들어해. 상상 속에서 왜냐면 내가 걔를 한번 죽인 적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죄의식, 고민. 사실 이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좀 네, 묻어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사춘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사춘기 때 특히 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꼭 사춘기만은 아니고 그런 네. 나중 되면 감성.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 감정을 이제 애써 무시하거나 그냥 오글거려 왜 이래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누르는 걸 수도 있겠죠. 그거를 섬세하게 자기가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쵸. 예전에 인터넷에 그 유명한 작가들 뭐 한 10명이면 10명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 이름을 써놓고 내가 그 사람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떡볶이를 사 먹는데 떡볶이가 맛이 없어서 아줌마랑 싸웠다라는 상황이 있다고 치면은 그 상황을 각자 그 작가 스타일로 재밌겠다. 그거 풀어놓은 영화 게 감독 버전도 있어요. 있잖아요. 네, 영화 감독 버전도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게 이제 인터넷에 있었는데 하루키 버전은 항상 자위가 있거든요. 떡볶이 여자를 보면서 저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의 그 뭐 약간 인중에서 고인 땀을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그니까. 그리고 막 소녀는 떡볶이를 싸갖고 집에 가서 혼자 막 이런 막 그런 스타일로 있고 뭐 막 유명한 그 작가들 우리 뭐 한국 뭐 아니면 네네네. 해외 작가들 필체로 쓴 게 있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다. 재밌다. 찾아보세요 한번. 네. 찾아봐야겠다. 혹시 드라마 작가 버전도 있어요. 빅데이터세요? 좀 머리에서 허야 허. 아니 그거 감독 버전도 진짜 웃기거든요. 감독 버전도 웃겨요. 그 떡볶이 사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재훈 감독이다. 갑자기 이제 파도가 쳐. 쓰나미가 몰려와. 해운대. 네. 제가 지금 찾은 거는 드라마 작가만 나오네요. 드라마 작가 버전이 좀 유명해요. 드라마 작가만 나오는데 드라마 작가면 몇 개 읽어드릴게요. 못 읽겠어. 이게 그냥 내가 읽어봐야 돼. 이거는 글을 봐야 돼. 글로 봐야 글을 웃겨. 봐야 돼요. 이게 상황이 남녀가 추운 겨울밤에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인데 남자는 민우고요. 여자는 은희예요. 김은숙 작가님. 파리 연인이랑 연인 그 시크릿 가든 이런 거지. 춥다고 바들바들 떨어질 때는 언제? 나 이거 못 읽겠어. 이거는 따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인터넷에 그 작가별
소설 문체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김수연 작가 버전 있고 네. 그 홍자매 작가 네. 버전 있고 노희경 작가 있고 너무 재밌다. 노희경이 제일 웃긴데요. 노희경 먹고 갈까? 배 많이 고파? 민우 씨 노희경 작가는 꼭 약간 그냥 뭐가 그래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어가 나와요. 떡볶이 먹으러 갈래 이게 아니라 먹고 갈까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레이션. 우리는 떡볶이를 먹는 문제를 결정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맞아. 야, 진짜 사람들 대단하다. 네. 와, 진짜 웃기다.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지식 개그, 현악 개그. 그러게. 네. 그리고 이거 다 모르면 못 알아들어. 그러게. 뭐가 웃긴지 모르잖아. 네. 이런 것도 있네요. 작가별 소설 문체 이래가지고 뒤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라는 전제가 딱 있고 이걸 작가별로 어떻게 쓰는지 쫙 쓴 네. 게 있네. 밑에 보면 톨킨 버전 겁나 길어. 알고 있네?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긴다. 이순신 버전도 있어. 맑다. 순찰을 도는데 뒤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이순신이 이제 임진왜란 때 쓴 그 난중일기 버전이 그런 아, 식이거든요. 귀현이 버전도 있어. 귀가 멍해 들리지 않아. 유유.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아. 왜 나를 유유. 힘들게 하니. 제목 폭발. 막 이런. 아 너무 웃겨. 네, 그래서 하루키 버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루키도 워낙에 많이 읽히는 작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루키 스타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형화되어 있긴 하죠. 맞아요. 네. 저의 20대 초반에 향유됐었던 네. 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도서관 가장 많이 빌리는 책 순서,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에 대학생들이 신문에 그런 게 읽어야 할.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런 거 꼭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가지고 엄마들이 꼭 그 책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맞아. 애들을 익히고, 예, 방학 때 독후감으로 쓰고 책을 읽읍시다 나오고 음. 그 그랬었죠. 덕분에 뭐 재밌는 책 많이 읽어서 그쵸. 좋긴 했어요. 그때가 확실히 진짜 문화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뭔가 좀 소설 다 많이- 같이 책을 읽자 아니면 다 같이 뭔가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네. 지금은 뭐 하자 이래도 사람들이 해. 난 안 해. 약간,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겠죠. 아, 책을 읽으실 때 실체는? 왜 이러고 당신이 모르는 책을 읽으실 때 7가지 비밀 뭐 이런 거, 뭐 괴인 탐구 이런데 영상 나오겠죠. 책도 5분 순삭 이런 버전도 저 5분 순상. 요약 네, 다 요약. 요약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아니 어느 수준이냐면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클릭을 했는데 맨 앞에 한 줄 요약이라고 되어 있고 그 기사를 요약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 봤어요. 저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아,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기사조차도 읽기 귀찮아하면은 그 기사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게 맨 위에 있어. 댓글로. 아니요. 아니, 그냥 본문에. 기사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있고 그 밑에 원래 요약하는 라인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밑에 한 줄 요약. 그거를만 보니까 오. 그걸 가지고 기자들이 장난을 많이 치죠. 그렇죠. 음.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헤드라인 이렇게 뽑아요. 뭐 대통령 외유 탐방 중에 피라미드 방문 얼마 전에 뉴스화가 됐더라고요. 아, 뭐 이런 그거 식으로 돼 있어요.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맥락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데 그 헤드라인만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뉘앙스 조금만 바꿔가지고 네. 그걸로 일어나다가 장난치는 놀았구나 거지.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할 네, 수 네, 있고 네. 사실은 뭐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네.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주어 같은 걸 막 생략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청와대 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밝힐 수 없어. 막 이렇게 써놨어. 점점점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게 사실은 청와대가 발표한 게 아니라 청와대도 그런 정보를 얻었다. 막 이런 식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아버리면은 마치 청와대가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무책임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헤드라인도 이제 유튜브 제목 꼽듯이 맞아요. 낚시성으로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광고해야 돼서 걔네. 네, 네. 요즘에는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길게 사람들이. 신문도 안 읽고. 얼마 전 진짜 어이없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아사다 마오 농부로 전락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상 중에서. 그래가지고 막 영상도 되게 자극적이에요. 김연아 최대의 라이벌 아사다 마오 그러나 그녀의 뭐 최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최우는 저도 네. 아까
그 유튜브 했는데 저거로 뜨던데요? 아, 진짜요? 네. 어디서 저도 떠가지고 알고리즘이 똑같아. 같은 계정 쓰시나? 알고리즘 떠가지고 클릭해서 봤어요. 내용이 이제 야사다마고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어졌고, 왜냐면 김연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2위 선수에 대한 뭐 일본의 굉장히 차가운 시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못하고 피겨 선수를 한 걸 후회하고 있고 농부가 되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받아서 검색했더니 알고 보니까 잡지 사진용으로 그냥 트랙터 옆에서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식으로 영상이 거의 그냥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것도 되게 엄청나게 상세하게 자기들이 조사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서 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속는구나. 야. 저도 요새 가끔 뜨는 유튜브 컨텐츠들 보면은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다가 요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왜 보지? 그러니까 조회수가 너무 많아서 봤는데 정말 그런 가짜 뉴스들처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게 왜곡되는 컨텐츠들, 그리고 의혹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그 배경 근거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컨텐츠 끝. 그치. 2분짜리 막 이렇게 제목만 만들어놓고. 던져놓고. 네. 그러니까 아사다마오 그 컨텐츠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얘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고 번 게 있고 근데 농부가 됐다고? 갑자기? 근데 이제 나중에 거봐 걔도 그렇게 해서 농부를 하잖아.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것만 보고 네. 이제 얘기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은 그런 유사한 알고리즘의 콘텐츠들이 계속 뜨기 때문에 네. 뇌가 잘하지 않겠죠. 그리고 되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요. 맞아요. 네. 아주 어떡하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유튜브 레카라고 부르잖아요. 네. 기사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런 것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클릭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네. 그렇죠.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 사람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얘기가 나온 거랑 사실 되게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 영화가 진짜 약간 3시간짜리고 되게 긴 내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되게 이 영화가 너무 새롭고 막 저의 완전한 취향은 아니지만 이런 영화가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 게 그런 막 사람들이 그 단순한 이야기로 한 줄 요약, 2줄 요약 이런 게 만연한데 이 영화는 3시간짜리잖아요. 3시간 동안 3시간 여러 동안 네. 액자색 구성을 이제 헤집어가면서 이야기를 맞춰야 되고 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영화가 진짜 원래 영화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일본 옹호하시는 건가요? 에? 이거 레카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치. 더더욱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맥락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지. 일본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 내 취향. 이렇게 일본 최고의 영화. 아니야 드라이브 마이카 이런 게 영화. 막 이런. 일본 영화만이 영화다. 그렇게 되는 거지. 뽑으려고 하면 진짜 이런 식으로 다 뽑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드라이브 마이카가 왜 이렇게 저희의 칭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줄거리 요약을 해볼까요? 줄거리 요약하지 말자고 해놓고. 근데 잠깐만 광고 들어야죠. 신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부부 가후쿠와 오토. 가후쿠가 그 연출가 남자고요. 오토가 각본가 와이프죠. 네.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가후쿠는 이유를 묻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2년 후 히로시마의 연극제에 초청되어 작품의 연출을 하게 된 가후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전속 드라이버 미사키를 만나게 된다. 말없이 묵묵히 가후쿠의 차를 운전하는 미사키와 오래된 습관인 아내가 녹음한 테이프를 들면서 대사를 연습하는 가후쿠. 조용한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점점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눈 덮인 홋카이도에서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서로의 슬픔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신업 되게 잘 썼네요. 딱 필요한 말만. 네. 초반에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어떤 빨가벗고 있는 여자가 침대 위에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톤이 굉장히 연극 톤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연극 그렇게 톤이죠. 느꼈어요. 네, 너무 독백이야 둘 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거였잖아요. 그 부인이 글을 쓸 때 이제 남편이랑 관계를 갖고 나서 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한 번에 이렇게 딱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완전 얘기를 기계식으로 뽑아내는 방언처럼. 네, 그런 진짜 방언 같았어. 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였고 음. 처음에는 그래서 이 뭐지 이 영화? 이 사람들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지금 리얼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대화를 이렇게 한다고? 누가 이렇게 그쵸.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까먹는다 그랬죠. 네. 잊어버리면 네. 그 얘기를 들었던 남편이 네, 나중에 여자한테 다시 얘기해줘. 네가 이렇게 얘기했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다시 각본을 얘기해주는 옮기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자가 좀 왜 옛날에 보면은 릴레이 소설 연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런 릴레이인 줄 것처럼 알았어. 저도 릴레이인 줄 릴레이인 줄 알았어요.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가 얘기한 걸 그냥 리플레이 하는 거였어.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네. 남자가 그걸 받아서 그 뒷얘기를 이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드라이브 마이카가 이런 식의 반전이라고 할까? 트위스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소소한 요런 것도 나도 얘 릴레이네? 오 아니네? 뭐 이거네? 오 아니네?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아. 하나 맞춘 거 있다. 뭐야? 바람 피는 거. 바람 피는 거. 그건 알 수밖에 없어. 맞출 수밖에 그건 없어. 반전이 아니야. 저는 그것도 맞췄고 안에 죽는 것도 맞췄어. 안에 죽는 걸 맞췄다고? 네. 진짜? 원래 보통 되게 전형적이잖아요. 이따가 꼭 빨리 와야 돼 이런. 못 만나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지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뻥치지 마. 어떻게 알아 그걸. 아니 이거 되게 전형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원래 하루키 소설을 원래 그리고 사람 막 죽여요? 한꺼번에 죽이잖아. 아 그래요? 한꺼번에. 그냥 되게 갑작스럽게 죽는 거 되게 많잖아요. 가오쿠가 연출도 하는데 연기도 하는 것 같죠? 네. 왜냐면 그 연극을 보러 아내가 오잖아요. 그래서 음. 아내가 오면서 이 타카츠키 군이라고 나랑 이제 같이 일하는 배우다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다 했는데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었고 네. 네 거기서 이제 가오쿠가 그 남자를 봤는데 아마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그때 네. 이미 알았겠죠. 둘이 뭐 이렇게 처음이 아니었던 걸로 나오니까. 네네네. 이미 와이프가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작품 했네, 할 이런 거죠. 때마다 그랬다는 걸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처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놓고 와가지고 다시 놓고 온 아니다. 게 아니라 공항에 갔는데 취소됐죠. 결항이 돼서 네. 결항이 돼가지고 다시 왔는데 이제 아내가 자기 집에서 그 타카츠키를 불러서 열심히.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을 네. 발견을 하고 이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나가죠. 네. 그것도 참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보고 마치 죄송합니다 하고 그 나가는 것처럼 그냥 아무 표정의 변화도 없고 그냥 나가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게 만약에 일본 영화가 아니라 한국 영화였다. 라틴 아메리카 라틴. 영화였다면 총을 꺼냈겠지. 남미 영화였다면 LA였다면 그렇게 조용히 연출하지도 않아. 음.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어쨌든 부인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고 목격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거니까 좀 그쵸. 그래도 그렇게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연출도 재밌잖아요. 그 현관 쪽에 항상 큰 거울이 있었는데 그 큰 거울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관찰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 확 현관에서 거실로 바로 들어갔다면은 둘이 마주쳤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관 쪽 앞에서 현관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현관의 거울이 아니라 그쪽 방 쪽에 있는 거울 아닌가요? 거실 쪽에 있었어요. 거실 쪽에 그래서 있는 거울. 현관과 거실 그 사이에 있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들어가도 그냥 알 수밖에 없는 게 소리가 그렇죠. 이미 소리가 꽤 컸죠. 네. 들어올 거의 때부터. 옆집에서도 들릴 것 같은데 그치. 복도에서도. 이미 근데 집이 되게 커 보였는데 그래서 전 무슨 맨션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였어요 이제. 아파트여가지고. 복도식이던데? 네. 네. 신기했어요. 구조가 특이했어. 근데 내부가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2층인 것 같았어요. 복층 네. 느낌? 2층인가? 네. 기억이 안 복층인데 나요. 뭔가 2층스러운. 층고도 높고 네. 고급스럽고. 일본에서 그렇게 집이 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음.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사는
누리고 사는 상류층이구나. 친구들이다. 하지만 차를 저렇게 옛날 차를 타고 다니는 거는 뭔가 네. 고집이 있다. 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뭔가 간지를 아는 친구들이구나. 에. 근데 그 간지. 집들이 이제 한국이 집가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집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한 한국 아파트 그렇죠, 40평 그렇죠. 살 돈이면 그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사죠. 그리고 저기 차가 운전하는 방향이 네. 일본은 왼쪽이었어요. 일본 원래 반대잖아요. 네. 오른쪽인데 그 차는 왼쪽에 있어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예, 예. 뭘까? 그게 의도된 것 같은데. 차가 사브 900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사브 컴포터블. 사브 유럽차. 그래서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해외차 수입차라서. 수입차가 그래서인 건데 왼쪽. 굳이 왜 그런 설정을 넣었을까 하는 왜 거죠. 굳이 그런 사브를 했을까? 왜냐면 도요타도 있고 소설 원작에서 홈다도 사브 있는데. 컴포터블이라고 나와서. 이미 소설 원작에 네. 그건 살려줘야지. 네. 그렇구나. 이미 근데 소설에서 차가 되게 이뻤어요, 그죠? 네. 그 약간 옛날 포니 같은 느낌도 나고. 맞아요. 차 관리가 잘 됐어. 네. 소설에서는 노란색 차로 나왔는데 이 차는 빨간색인 거 봐서는 노란색 사부는 못 구했나 봅니다. 그랬을 수도. 빨간색이 더 느낌이 좋아요. 네. 근데 차가 진짜 불편한 게 앞좌석으로 통해서만 뒷좌석으로 갈 수 있는 거. 밀어야지. 근데 네. 그거 알아요? 거기서 뒷좌석이 엄청 많이 타잖아요. 네. 등장인물들이. 근데 되게 하나도 안 불편한 것처럼 되게 되게 재빠르게 불편할 딱 텐데. 열어주고 네. 닫아주고 하더라고.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옛날 프라이드 생각났어. 일본이 그런 차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조그만 차. 보면 네, 조그만 차. 맞아요, 맞아요. 네. 길이 다 작고 네, 컴팩트한 걸 좋아해 보면. 그 주차 공간도 다 작아가지고 일본 가면은 그 주택가에 주차 엄청 와 여기다 주차해? 이런데 주차 쏙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진짜 신기해. 어. 일본 말고 유럽도 그렇던데. 차도 유럽도 다 길 되게 작고. 좁잖아요. 2인 들어가는 차 그런 거 되게 이탈리아에 많잖아요. 네, 두 명이나 네, 한 명 맞아. 타는 차. 피아트 같은. 네. 저런 거 어떻게 타지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차가 크지. 네.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땅 크기 생각하고 이런 거 저런 생각하면 그렇게 큰 차를 탈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막 과시역이죠, 뭐. 그쵸. 예, 뭐 인원이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SUV 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작은 걸 되게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네. 항상 작은 데서 사니까 음. 차라도 크게 사자. 아파트는 18평인데 차는 SUV야. 막 이러고. 지금 18평이 작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SUV에 비해서. SUV도 작은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네. 작은 SUV까지 나온 거 봐서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SUV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계속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인이랑 앞부분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계속 연재해 나가잖아요. 네. 또 또 이 이어나가죠. 이야기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글쎄요.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 반에 있는 남자애를 짝사랑해가지고 그 남자의 부모님이랑 남자애가 없는 시간에 조퇴를 해가지고 남자의 집에 가서 그 남자의 방에서 증표를- 누워 있어. 증표를 하나씩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네. 흔적을 남기고 걔의 연필을 갖고 온다거나 자기 속옷을 놔두고 온다거나 이렇게 네. 자기 점점 과감해지죠. 과감해지게 하지만 원칙이 있어요. 뭔데요? 자위는 하지 않아요. 자위를 하지 네. 않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그지? 네. 강도는 되고. 자기만의 원칙이야, 그게. 네, 근데 그게 마지막에 깨져. 맞아요. 네.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부인이랑 계속 얘기했었고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어요. 집에 누군가가 그 아이가 그 집에 놀러 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올까? 그 남자애가 들어올까? 아니면 그 남자의 부모님이 들어올까? 여기까지 연재한 상태에서 둘이 입연제를 했죠. 네, 입연제. 입으로 입으로 연재를 한 연재를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 여자가 죽었어요. 와이프가 네, 죽었어. 와이프가 오늘은 좀 일찍 와서 나랑 얘기 좀 해라고 말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좀 남편이 늦게 돌아왔거든요. 네. 들어와서 보니까 와이프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 와가지고 지주막하 출혈이 뇌출혈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좀 일부러 늦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죠? 애초에 그때 나갔던 것도 일정이 없었는데 그냥 자리를 이렇게 불편하니까 피했던 거였죠. 왜냐면은 아내가 어떤 말을 할지 대충 알고 있었기 그죠.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 그치.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차로
계속 주위를 돌고 하다가 늦게 들어갔더니 쓰러져 있었죠. 그리고 몇 년 뒤가 흐르고 2년 뒤네요. 네. 남편이 이제 바냐 아저씨라는 연극을 연극하는 장면도 중간에 나오는데 뭔가 연극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게 한 번 나와요. 연기 도중에 좀 감정이 과해져서 운다든지 그런 장면이 한 번 나오고 맞아요. 또 이제 차를 끌고 어느 곳으로 가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히로시마에서 하는 연극제의 연출가로 뽑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연극 사람들. 운영위원 같은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이 이제 공윤수? 공윤수 한국인 분. 한국인 분이랑 그리고 이제 어떤 일본인 분인데 아, 나 그분 너무 좋아. 그 여자분도 사실 되게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말투가 기계 되게- 같아요, 기계. 어, 기계처럼. 말투가 기계 같아. 입니다. 되게 네. 그때 중간에 배우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생겨서 주연 배우가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네. 좀 힘든 상황인데 딱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이 남자 주인공한테 지금 우리 배우를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하시던가 여기서 연극을 멈추던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그걸 왜 지금 해야 되냐 꼭 좀 이따가 하면 안 되냐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좀 그런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운영하시는 분이 되게 냉정하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약간 거기서도 감동이 있었어. 맞아. 누군가는 어느 순간에 어떤 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 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일할 때 생각 많이 났어요. 업무에서의 롤모델 아니신가요? 맞아요. 근데 웃으면서 그 웃는 모습이 굉장히 흔들림이 없는 것이 네. 내공이 상당히 느껴지는. 그리고 감정 따위 없어. 처음에 기계. 차 운전하는 것도 그 주인공이 자기가 직접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분이 되게 완강하게 거절을 되게 확실하게 하잖아요. 아, 그분이랑 윤수 2명 다. 네. 우리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너는 운전을 하면 안 돼. 네. 미리 말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안 돼. 막 이런 맞아. 굉장히 단호하신. 네. 그래서 그 두 분을 만나고 이제 이 가후크의 연출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초반에도 조금씩 보여지긴 하는데 연기를 할 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연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뒷배경에 신기해. 그 연기하는 거에 원어 대사, 영어 대사, 뭐 일본어 대사 그게 다 자막으로 나오고 몇 가지 언어로 나오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영어로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조님이 그거에 대한 대사를 치는데 하이, 한국어로 하이, 얘기하고 소데스. 일본어로 얘기하고 또 다른 등장인물 나와가지고 한국어로 얘기하고 뭐 중국어로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연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극제에 연극을 하게 되는 것도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연기할 국제적인 배우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출신의 배우들을 찾게 되는데 그 오디션을 보는 장면이 참 재밌어요. 진짜 네.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거기서 또 우리 수화하시는 분 나오잖아요. 네. 그분도 나오고 등장하고. 또 홍콩 대만. 대만. 대만 네. 대만 여배우도 나오고 네. 영어하고 중국어 하시는 분. 맞아요. 한국인도 등장하고 네. 일본인도 등장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점이 또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언어로 한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사를 하는 네. 연습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죠. 그 리딩 끝날 때마다 했습니다. 맞아. 왜냐면 그 말이 끝날지 모르니까 네. 그렇게 맞아요. 해주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보는 사람은 솔직히 재밌었는데 네. 제가 배우였어도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처음에는 감정을 아예 빼고 읽기만 하라고 하잖아요. 감정을 최대한 빼라고. 네. 연기하지 말라고. 그걸 힘들어하더라. 왜냐면 그렇게 그 톤을 귀에 익혀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연기를 해서 하면은 대충 눈치로 아 얘가 지금 슬픈 거구나 뭐 화나 있구나 이걸 아는데 아무런 톤 없이 얘기하면은 눈치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측하지 말고 이 연극 전체를 내가 그냥 외운다, 흡수한다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그런 추측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네. 감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리액션 하는 거를 피하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 되게 신선하더라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쉽지 않을 리딩할 것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아예 연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갈면 갈수록 연습을 좀 하죠. 그래서 오디션에 본 사람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가
그러니까 아내의 그 불륜 상대였던 연하의 남자 배우가 또 나와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이 영화 안에 현실에서 좀 유명한 배우인 것 같아요. 인기 배우. 근데 배우. 최근에 사고를 쳐가지고 소속사에서 쫓겨난? 미성년자하고 그렇고 그런 네. 근데 저 일을 그 벌였다. 설정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던 그 배우 있잖아요. 아사코에 나왔다는 네. 히가시대 마사히로. 그 사람이 불륜 저지른 것도 그 미성년 아 진짜 네. 걔를 노린 건가? 근데 그런 일본에 적도 많지 들었어요. 않나요? 많긴 한데 사건 그 많이 들었던 소속사한테 쫓겨났고 되게 여론이 안 좋고 막 이런 아. 부분들은 되게 비슷해가지고 혹시 그 배우를 조금 생각하면서 썼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게. 그래서 뭔가 탤런트는 있지만 스스로 감정이나 이런 상황을 컨트롤 잘 하지 못하는 젊은 청년이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오디션 할 때는 이 역할을 해야지 하고 연기했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아니라 그 가후쿠가 평소에 연기했던 좀 나이 많은 바니 아저씨. 주인공급 바냐 아저씨 역할을 그 배우한테 줘요. 그래서 그 배우도 왜 나한테 이 역할 줬냐? 나랑 어울리는 역할 같지 않은데 난 너가 그 연기를 할 줄 알았다. 너가 항상 했던 역할이니까 이랬는데 가후쿠가 나는 이제 이 연기 못하고 너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싫음 하지 마. 다른 네. 사람 할 사람 많아. 그러죠. 맞아요. 조금 매기는 것 같지 않았나요? 네. 네. 그때까지도 약간 자기 와이프랑 바람핀 거에 대한 그런 질투? 질투와 분노 같은 게 계속 느껴졌죠. 눈빛에서. 오디션 볼 때도 중간에 하필 그 장면이 또 어. 굉장히 여자를 벽에 밀치면서 그렇게 음. 대사를 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감정이 약간 격해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만 거기서 끊으라고 맞아요. 나가라고 음. 끊고 그래서 이제 모든 배우들이 캐스팅이 되고 둘이 이제 연습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 운영위원이 여기서 예전에 스태프가 운전을 직접 하다 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운전기사를 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너가 타는 그 차에 운전기사를 우리가 배정해놨다. 처음엔 되게 화를 내요. 왜냐면 이 차는 나만 운전하는 차거든.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아내가 운전할 때도 너 운전 습관이 안 좋아 이러면서 맞아요. 되게 싫어했어. 그래서 굉장히 못 믿었지만 그런 티를 이제 운전사한테 냈더니 제가 젊은 여자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런 건 아닌데 막 이렇게 하니까 한번 이제 사람들이 한번 시범 타보시라고 한 번만 일단 타보시라고 네. 했는데 이 미사키라는 운전자가 굉장히 운전을 안정적으로 하죠. 겁나 잘하죠. 네. 운전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죠. 맞아요. 거의 음. 그거 생각났어요. 기생충에서 글쎄요. 그 생각을 좀 떠올렸다는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코너링 되게 잘하잖아요. 네. 커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네. 커피도 안 흘리고. 그 운전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것도 있었어요. 앞부분에 나오지만 이 남자가 눈 한쪽이 녹내장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중간에 한번 사고 날 뻔도 하고 네. 좀 사실은 운전하는 모습이 좀 위태로워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기사 왔다 했을 때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이입했어. 순수해. 근데 녹내장이 그렇게 불치병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운전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네. 아니, 되게 병원에서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나 순간적으로 내가 아는 녹내장이 맞나? 녹내장이 이렇게 막 심각한 병이었나? 이런 생각했어요. 일본은 아직 의학 발전이 안 된다. 주간 영화 보고 박 실장 일본 비하해. 일본 의학 기술 비하해. 일본은 후진국 막 이런. 의학 논란. 그래서 그 운전을 맡기게 되고 네. 일부러 그 연극제 하는 그 공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대로 그 숙소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원래 오고 가면서 그 대사를 듣는 게 이 남자의 습관이라서. 네. 그죠. 그래서 사실상 둘이서 하루에 1시간 동안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2시간 이제 2시간. 2시간이네. 2시간을 갖는 거예요. 둘만의 시간. 죽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둘이 둘만의 시간은 가져. 매일 2시간씩.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 각자의 삶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잖아요. 둘 다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한참 뒤에. 네, 한참 뒤에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때가
뭐지 이유나 배우 이유나와 그 코디 분의 부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저녁식사 초대돼가지고 갔을 네. 때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게 됐고 그 네. 자리에서 이제 조금 뭐 칭찬을 하잖아요. 맞아요. 미사키가 운전 진짜 잘한다 하는지도 네. 모르고 근데 미사키가 되게 쑥스러운지 이렇게 강아지를 쓰다듬으러 가요. 근데 네. 웃고 있어요. 맞아. 처음으로 웃고 있죠. 네, 거기서부터 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서서히 자기 얘기들도 하고. 네. 살짝 그냥 그 감정 표현이 가장 강했던 부분이에요. 이 영화에서. 살짝 강아지를 만지면서 조금 웃는 거. 슬핏 웃는. 그게 감정 미소. 표현 최고치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연극제를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 대한 생각과 왜 이 젊은 남자 배우랑 이 아내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됐을까? 아내는 그날 밤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었던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한꺼번에 표출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타카츠키가 계속 그 아내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토를 건드려. 굉장히 아내를 굉장히 이제 자기 말로는 거의 숭배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가쿠한테 자극을 하죠. 네. 너 내가 이 연극을 부러웠다. 하게 된 거는 오토 씨가 우리를 이끌어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토 씨는 나의 영웅이다. 네. 나는 진짜 오토 씨랑 결혼한 네가 너무 부럽다. 부럽다. 뭐 너의 자리가 너무 네. 탐났었다. 뭐 이런 네. 말도 하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오쿠가 이렇게 그런 상처들을 건드리기 두려워하거나 좀 꺼려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이 남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몇 번 술을 마시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술을 마신 날 차 안에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내가 연재했던 네. 그 그 소리 뒷얘기를 아냐고. 네. 뒷얘기를 그 남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눈동자가 흔들려. 이 새끼가?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때 얘기하잖아요. 너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 와이프가 많이 이야기를 뽑아내려고 사람들하고 잤다. 너만 맞아. 특별한 게 아니야 이 새끼야. 네, 이런 네. 얘기를 약간 한 거지. 와이프를 엄청 깎아내리는 말들을 계속 하니까 이 남자 배우가 살짝 발끈을 한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너가 남편이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그런 괜찮은 여잔지 너가 왜 몰라주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사실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와이프가 불륜을 저지르면서 사실은 이 남자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왜 나한테 얘기 안 하지? 왜 나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티를 안 내고 멀쩡한 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이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가 남편한테? 네, 이 아내가 연재한 그 이야기 속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남편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숨어 있죠. 그렇죠. 오히려 네. 들켰으면 좋겠다. 네. 들켜서 그 나를 여고생이- 벌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 좀 나의 그런 사랑의 음. 모양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래서 그 오토의 이야기 속에 여고생이 들킨 것처럼 그래서 네. 어떻게든 마무리가 된 것처럼 네. 이 여고생 같은 경우도 문을 열었는데 자기가 아마 원했던 거는 그 자기가 짝사랑했던 야마가나 아니면 야마가 부모님이라든지 누군가가 알아채는 거였는데 너무 의외의 인물, 이 도둑이 먼저 알아챘어요. 그리고 도둑을 걔가 죽였어. 그 안에서. 죽였고 그 시체를 두고 도망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야마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분명히 이 도둑은 죽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 세계는 정말 이상한 세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인 거죠. 네, 자기 얘기인 거죠. 내가 분명히 불륜을 저질렀고 이 남자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 결혼 생활은 이상한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남자 잘못이네. 명판관 박 실장. 땅땅땅. 그래서 이 운전사도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카와쿠 씨는 그런 부인을 받아들이지 못했냐. 근데 이런 말도 해요. 카오쿠는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자가 나의 아내가 그런 식으로 여러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었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도 진짜다. 그것도 진짜지. 그것도 진짜 아내의 진심일 것이다. 네. 너도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맞지, 맞아, 그렇지. 그런데 한국 감성은 그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지. 근데 이건 진짜 불륜에 대해서 솔직히 한국은 굉장히 엄격한 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엄격한 시선을 갖고 있고 일본이나 프랑스는 좀 불륜에 일상이죠. 대해서 좀 몸불륜은 괜찮다면서요. 그렇다고도 하고 뭐 일본 일단 영화계 자체도 불륜이 워낙 많기도 일본도 하죠.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긴 하죠. 네. 그쪽에서는. 네. 주인공을 둘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음. 왜 그 부인을 용서하지 않니? 왜 그 부인에게 너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부인 탓 아무도 안 해. 우리나라였으면 그 얘기하면 아유 그 여자 쌍년이네 막 이랬을 텐데. 네가 그걸 죽일 년이지. 묻어두고 그러니까 걔가 힘들었겠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어떤 불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죠. 어떤 관계를 가졌다는 게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아니다. 둘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부부 관계였는데 아기가 죽고 나서부터 좀 균열이 생겼던 것처럼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자녀가 어린 나이에 죽었을 때 음. 그 고리가 되는 부부간의 고리가 되고 그 추억의 대부분을 같이 했던. 네, 네. 같이 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 사라지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고통스럽다 보니까 안 꺼내게 되는 건데 안 꺼내다 보면 속으로 상처가 굶죠. 곪게 되고 서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공유될 수 있는 감정들이 공유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멀어지는 거죠. 그때 그렇게 큰 일을 그런 식으로 없는 것처럼 아닌 해결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네. 요번에도 이 와이프의 불륜을 눈앞에 보고도 음. 그렇게 덮어두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겠지. 근데 한편으로 이 남자도 그 배경이 되는 게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잃을까봐 였잖아요. 더덕님 만약에 그런 장면을 봤어. 네. 남편이. 자, 그럼 제가 더덕님이 각자, 하는 걸요? 오토예요? 각자 우리 어떻게 제가 할지 오토예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오토가 아니라 제가 가후크예요. 가후크인데? 딱 봤어. 비행기가 캔슬돼가지고 집에 어. 일찍 갔더니 남편이 웬 여자랑 일단 사진 촬영부터 시작합니다. 촬영을 아까 작가별 떡볶이 그거 같아요. 네, 촬영을 하고 증거로 남기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증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오 현장에서 바로. 네. 오. 일단 영상과 사진은 카카오톡으로 보내놓고. 보내놓고. 아 철저하다. 네. 아, 나 근데 그 진짜 그 상황 되면 손 떨려가지고 핸드폰 떨어뜨리고 막 아니야, 이러고 바로 주저앉아서 울 것 같아. 아. 이렇게 막 이러고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야? 이 미친놈들아 이러겠지 저는. 네. 그래, 사진 찍을 생각은 못했네. 근데 되게 중요하네. 사진 찍으면 못하면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불륜은 일단은 이제 증거가 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한창 그 아직 그 죄가 남아 있었을 때 불륜했을 때 간통죄. 네, 간통죄가 남아 있었을 때 불륜죄. 보통 와이프들이나 남편들이 경찰관 맞아.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 찍고. 습격했었잖아요. 잡으려고. 현장에서 잡아야 되니까. 맞아. 지금은 형사는 없어지고 민사만 있죠. 네. 그래서 뭐 상간녀 소송 같은 걸 할 수 있죠. 만약에 지조님 같은 해야죠.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카메라를 켜서 자리에 놓고 나올 것 같아요. 카메라 되게 영화적인데? 카메라 발견하고 적인데? 이거 뭐야? 끄면 아니야. 되게 지조 감성인데? 두 사람이 내가 온 걸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모르게 이렇게 카메라 살짝 놔둬. 나도 그렇게 조용히 들어간 거야. 조용히 아. 들어갔는데 이제 둘이 열중하고 있어. 열중하고 나를 모르잖아요. 어, 지금 내가 그 보고 있는지 있는지 모르지. 모르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핸드폰을 몰래 어디다가 켜놓고 켜놓고 녹화되게 동영상 놔두고 켜놓고 나와. 나올 거야. 그 중간에 오. 꺼도 저장은 되니까. 뭐 그렇죠. 네, 저 생각도 못했네. 그리고 둘은 모를걸요? 열중하더라고. 뭐 근데 또 카메라가 모르지. 있는지. 전화 올 수도 있잖아. 모르지. 맞아. 전화? 전화 나 올 수도 평소에 있고. 전화 잘 안 받아. 알림. 아니지. 아니야. 에어플레인 모드 해놓고. 그거까지. 딱 하는 거지. 그렇지. 에어플레인 모드 해놓고 이제 그거 우리 저 아이폰 써가지고 카메라 킬 때 소리가 나거든요. 맞아. 소리 나. 푸디 같은 거는 소리가 안 나서 푸디 맞아. 푸디로 오픈해놓고
일정 좀 찍은 후디로 다음에 찍으면은 포토샵 되잖아. 이쁘게 찍히겠네. 그들에게 추억을 또 남겨주기 위해서 포샤시한 필름으로 찍어준 다음에 아. 조금 후에 내가 다시 띵동을 누르고 들어갈 거야. 증거를 남기고 띵동하고 남겨야지. 들어간다. 음. 야, 씨. 진짜 다르구나 우리. 근데 다른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구나. 야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맞아. 왜냐면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어. 내가 너무 슬프잖아. 그리고 야 해봤자 남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남편 나 죽일 남겨놔야지. 수도 있잖아요. 응. 네? 나를 와이프가 내가 이제 남자 어. 입장이니까 어. 타오쿠니까. 그래요. 박 시장님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궁금하다. 그렇지 봤는데 옛날에 지옥 그런 거 할 때 되게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지옥? 싸울 준비 끝까지 안 살아남을 거라. 엄청나게 싸울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크게 고민 안 해봤는데 얘기 들어보니 동영상은 무조건 찍어야겠네. 당연하지. 동영상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영상을 찍고 머리끝에 칼부터 꺼내. 가로로 찍으면 안 되고 세로로 찍어야겠네. 왜요? 전체가 다 들어가게. 뭘 또 새로? 세로로 찍어야 돼. 그리고 딱 끄고 그때부터 이제 뭐 얘기를 해도 되고. 아 방 안에서? 딱 가서 일정 중간 그냥 이렇게 한 계속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좋을 때다. 그래서 이제 딱 기척이 들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후다닥 이제 막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 그냥 더 이상 대화를 안 할 것 같은데. 얼굴 보기 싫을까? 그냥 얼굴 보기가 싫어질 것 같은데. 막 싸우고 더 이상 할 이렇게 얘기가 없지 뭐. 뭐 할 얘기가 더 뭐가 있지? 너 뭐네 뭐 이래 막 이렇게 싸우지 않고요. 뭐 대화할 게 없지. 뭐 핑계 들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영화 보고 나와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면 어떻게 내가 했을까? 만약 이런 생각 영화 보면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했을 때는 딱 들어가서 일단 그 상황을 보고 인기척을 크게 내거나 박수를 쳤을 것 같아. 넘어졌을 것 같아. 넘어졌을 것 야, 같아. 씨 대단하다 야. 야, 아니 놀래가지고 넘어졌을 것 같아. 들어오자마자 넘어졌을 것 같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진짜. 넘어져. 박수 치면 넘어져. 일단 박수 치다가 놀래고 넘어져. 나는 동영상 찍을 생각은 진짜 1도 못했고 박수. 야, 씨 너네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막 이렇게만 하고 이거 진짜 놀랬을 때 근데 스칼렛님 자주 하는 리액션 중에 하나. 막 앞에서 조금 욕을 하고 그냥 막 쌍욕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 하고 마지막하게. 얘네들이 나를 보게 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냥 나갔을 것 같아. 아 진짜요? 나도 그 정도는 할 것 같아. 싸우지 않고 그냥 나가진 않을 것 같아. 왜냐?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려면 동영상 꼭 찍어야지.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부모님한테 보내는 선거하는 거지. 차 같은 거 뿌리고 영상을 뿌리고 남편이랑 분양 홍보하는 차 있잖아. 그 차에 올라가서 그 찍어놓고 나중에 회사 혹시라도 앞에서 재혼하면은 거기다가 결혼 비디오, 홈 비디오로 촬영한 거를 틀어놓는 그렇지, 거지. 회사에 전체 메일로 보내고. 그래서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하면은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나한테 한 5억 정도 줘. 그러면 내가 이거 영상 삭제할게. 그런 에너지도 아깝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 것 같아요. 배신감에. 어쨌든 우리 타오쿠는 여기까지 굉장히 얌전한 리액션을 했다는 거. 네. 되게 일본적이야. 일본적이야. 그리고 그것도 조금 이해됐어. 왜냐면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예상 못한 첫 그게 아니라 네. 이미 알았던 상황이었구나. 보게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죠. 그냥 내가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 눈으로 그쵸. 목격을 하게 되면 아니 그리고 정말 웃기잖아. 그 전까지도 막 되게 어. 뽀뽀도 하고 잘 갔다 와 막 이런 얘기도 해놓고 그 솔직히 비행기 캔슬도 뭐 엄청 늦게 된 것도 아니고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지 뭐 한 2-3시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새 남자를 불러가지고 집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솔직히 괘씸하지 않아요? 이런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경험 아니더라도,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 연애를 할 때라든가 네. 뭐 약간 환승이라든지 바람을 바람을 핀 상황? 적이 있으세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바람을 핀 건 상대방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이제 사귀다 보면은 조금 뭔가 마음이 떤 것 같은 느낌? 떤 것 같은. 네. 나에게서 네. 뜬 것 같은. 네. 그 어김없이 헤어지자고 하던가요? 뜨면 헤어지는 거죠. 누가 헤어지자고 한 그쪽에서 그쪽에서 헤어지자 한 적도 있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떴다고 느꼈을 때
네.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더냐 이거지. 떴다고 느낀 거 이후에 몇 달은 걸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알고 그런 것 같아요. 뜨고 몇 달이 걸린 이유는 이제 환승할 여자랑 어떤 발전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앞에 걸 끝나 안 끝나? 헤어지는 게 빠르냐 기냐가 될 것 같아요. 욕해도 돼요? 해요. 씨발. 석시야. 근데 이제 뭐 대학생 때였으니까 대학생 때는 많이 길게 사귀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좀 여러 명을 많이 이렇게 만난 애들도 있잖아요. 박 시장님은 왜 경험이 있나 있으신가요? 봐요. 저는 아픈 경험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게 지금이 첫 번째자 모태솔로. 마지막이에요. 시장 모태솔로 사회. 실자 마법사설. 금구름 타고 다녀. 심증이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네, 한 1년 정도 사귄 친구였어요. 근데 주말에 이제 잘 놀고 한 초저녁쯤 헤어져요. 네. 주말에 낮에 놀고 자기 헤어져. 약속 있다고 친구 만난다고 그리고 연락이 안 돼. 헤어져요. 그 딱 헤어지고 나서 이제 가서 계속 카톡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일이 안 지워지는 거야. 근데 언제 지워지냐? 다음 날 1시 반? 오후. 2시? 오후. 오후. 너무 안 돼? 집에 돌아갈 시간이지. 2탄 끝나고.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 아. 한 2번, 3번이 반복됐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였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저는 그런 대학생이고 그 친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가난했고 그 가난해. 친구는 돈이 많았어. 아하. 그러니까 약간 노는 내용도 조금 달랐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한 2-3번 반복되니까 어디 보자. 잠깐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어디 보자. 1시, 2시면은 딱 퇴실할 시간이거든요. 뭐야. 어른. 집에서 놀았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어. 네, 집에서 점심 먹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퇴실. 집에서 퇴실. 사람들이 퇴실을 하고. 보통 집에서 퇴실이라고 그러나요?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연락이 안 됐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그렇게 제가 한 2-3번 반복되고 나서 그리고 그 친구도 조금 뭔가 좀 떨떠름해졌을 때 얼마 한두 달 안 돼갖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어요? 어. 왜 먼저 헤어지자고 안 했어요? 그게 근데 저도 두고 비슷한 보자 이런 거 거지만 아니야? 이제 심증이지 얘가 확실히 그렇다는 게 확신은 아니잖아요. 없었으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너 왜 연락이 이 시간에 안 돼? 그건 솔직히 핑계 될 수 있잖아요. 나 그거는 잤어. 그렇게 핑계를 대죠. 네. 친구랑 놀았어. 뭐. 네. 나 바람 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별로 어. 없죠.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나 그때 딴 남자랑 퇴실 중이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야, 신선한데?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그거는. 남미 영화, 남미 영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네. 있으셨나요? 얘기 저희 다 꺼냈어요. 저희 다 빨가벗겨졌어요 지금. 없었어요. 환승 당한 거, 뭐 네, 이런. 네. 저 완전히 있습니다. 완전 있어요. 재밌다. 이번 방송 여러분 드라이브 마이크를 보지 말고 그냥 이 방송을 들어요. 재밌어. 이게 더 재밌어.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또 주영부에서 하게 되네.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요? 뭐야 나만 몰라. 이거 저 이제 첫 번째 남자친구. 네. 아. 그래서 나 엄청 순수하고 순진할 때.